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업이야기의 방주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좀 요즘 이제 전 국민들의 관심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자본 창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소자본 창업에 대해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 이제 소자본 창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자본 창업을 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사실 소자본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 아니면 요런 루트도 있고 요런 루트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라 라는 느낌의 취지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요. 소자본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셔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영상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자본 창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정말 간단한 게 재화를 판매하는 겁니다. 재화를 판매하는 거. 장사죠. 근데 이걸 어디서 파냐? 온라인에서 판매를 한다. 일단 첫 번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그런 게 있겠죠.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구매 대행, 그리고 뭐 위탁 판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도매국 같은 경우에서도 찾으실 수 있고, 네이버에 셀러오션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고 싶은 아이템이 생기셨는데 어떤 아이템을 소싱을 해야 된다고 정하셨어요. 이미 정하신 건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이 아이템을 사입해야 되지? 어떻게 이 아이템을 구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바로 첫 걸음 같은 경우는 가장 간단하게 아이템 소싱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셀러오션이라는 카페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물건을 구하는 글을 씁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펜을 팔고 싶어요. 나무 펜을 팔고 싶은데 이거를 어디서 도매로 구해와야 되지? 모르겠으면은 셀러오션 같은 데 적어 놓습니다. 우드펜 구합니다. 우드펜 관련 이제 하시는 분들 견적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랑 관련된 종사자분들이 다 제안서를 보내주세요. 그럼 그 중에서 셀렉 하셔가지고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렇게 아이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소싱이 정말 쉬워요. 근데 이건 첫 걸음. 자기만의 좀 시그니처 아이템을 만들거나 아니면 자신만의 독보적인 마진 아이템을 찾으시려면 그만큼 발품을 굉장히 많이 파시거나 아니면 소자본 창업에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자본 창업을 맨 처음에 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부담을 이렇게 짐을 좀 다운시키시고 이제 그렇게 쉽게 진행을 한번 해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해드려요. 그러니까 구매 대행 그리고 위탁 판매 이런 거 같은 경우나 아니면 아이템을 정하셨는데 도저히 소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셀러오션 카페에다가 요런 아이템 구합니다 라고 글 한 번 쓰면은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의류 사업, 이제 보세 의류 사업인데요. 보세 의류 장사를 해보고 싶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있겠죠. 50만 원 같은 경우로도 소자본 창업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50만 원이면 사실 일반 예를 들어 학생이 한 달 정도 알바를 진행했을 때 뭐 적어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는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50만 원 정도. 뭐 그렇게 큰 돈 아니잖아요. 저의 인생에서. 왜냐면 이제 부업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사업이 확장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치 투자는 뭐 그렇게 큰 리스크도 아닐 뿐더러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50만 원에서 동대문에서 뭐 보세를 떼는데 예를 들어 그 정도는 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성 의류를 팔겠다, 남성 의류를 팔겠다, 아니면 여성 의류 중에 원피스를 팔겠다, 하늘하늘한 컨셉을 팔겠다, 요런 컨셉만 정해주신 후에 제가 좀 아이템을 좀 이렇게 꿀팁으로 좀 빠르게 고를 수 있는 방법, 확실한 아이템을 고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꿀팁을 드리자면, 일단 예를 들어 아이템을 정하셨어요. 여성 원피스를 정하셨으면 타겟층을 정하셔야 돼요. 20대가 입는 원피스, 30대가 입는 원피스는 분명히 느낌이 다를 겁니다. 제가 여성 의류를 판매하지 않아서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도 정확하게 나눠드릴 수 있어요. 20대 입는 원피스랑 30대 입는 원피스는 다를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타겟층을 잡아서 그 타겟층의 유명한 쇼핑몰로 들어갑니다. 타겟층의 유명한 쇼핑몰로 들어가면 베스트란이 있어요. 베스트. 그러니까 판매를 많이 한 그 베스트 순위라는 게 있는데 거기 베스트란에 들어가셔서 1위부터 50위까지 적습니다. 아니면 사진을 찍어 놓으시든. 그리고 두 번째 사이트, 세 번째 사이트, 네 번째 사이트 이렇게 들어가서 한 5개 정도 사이트만 1위에서 50위까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어떤 패턴이 교집합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제품이 교집합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핏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교집합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제품들을 위주로 동대문에서 발품 뛰면서 사입을 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방식이냐면 남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자신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사실 첫 번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템을 선정하실 때 네이버 베스트에 들어가시고 아니면 쿠팡 베스트에 들어가시면 카테고리란으로 잘 팔리는 게 쭉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정하셔서 셀러오션에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되게 좀 확실한 방법이자 확실한 꿀팁이고 확실히 판매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판매처는 스마트 스토어, 쿠팡도 있을 수 있고요. 하다못해 요즘 인스타 같은 경우도 활용하실 수 있겠죠. 번개장터도 있고요. 판매 플랫폼은 너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좀 뭐 아이템 같은 경우는 그렇게만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하지만 확실한 연구 속으로.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국내에는 사실 아이템을 소싱할 게 굉장히 많아요. 국내 아이템이 좋은 게 정말 많아요. 근데 경쟁업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못 파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외에서 파는 방법, 바로 아마존하고 이베이에 입점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큰 돈이 들 수 있어요. 재고 같은 경우가 이렇게 쑥 넘어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베이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중고거래 같은 경우는 그레일드 같은 경우 이제 이런 해외 판매처로 눈을 돌리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내 경쟁업체들이랑 싸우지 말고 나는 해외에서 하겠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리스크 같은 경우가 일반 소자본 창업에 비해선 조금 늘지만 그거에 대한 돌아오는 건 확실히 다릅니다. 돌아오는 건. 저희도 이제 아마존하고 이베이를 예전부터 계속 공부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데 되게 아직은 블루오션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아마존, 이베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5천만 국민을 상대로 판매를 하는 거지만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진짜 몇십억 인구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반동이 오면은 확실하게 이제 사업의 확장이 확실히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최소 블루오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존, 이베이 판매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아이템으로는 제가 지금 이제 몸 담고 있는 사업이기도 한데 빈티지 샵입니다. 빈티지 샵. 빈티지 샵이 아니고 빈티지 물건이죠. 이제 빈티지 물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 일단 MOQ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금액을 뭐 어느 정도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없어요. 시작하시고 싶으시면 10만 원 이내, 5만 원 이내로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대부분 중고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하나밖에 없는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희소성에 가치한 제품들이라 첫 판매가 빨리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노출이 많이 되지 않아도 이거에 대해 딱 꼽히는 그런 것만 있다면 희소성 때문에라도 사게 되거든요. 빈티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 같은 아이템이 없다 보니까 똑같은 아이템으로 경쟁 상대와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진율 자체가 다른 아이템보다는 조금 더 높아요.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소자본으로 시작하셔도 첫 판매가 빨리 이루어지죠. 마진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괜찮죠. 이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소자본 창업하시는 분들은 제가 강력히 추천해드리는 아이템이거든요. 빈티지 한번 해봐라, 의류 해봐라, 뭐 해봐라. 아직도 뭐 블루 오션까지는 아니어도 그렇다고 엄청 레드 오션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자본 창업을 만약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빈티지 아이템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자본 창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소자본 창업, 저자본 창업 같은 경우는 아무리 성공하신다고 해도 많은 돈을 버실 수는 없어요. 100만 원을 투자하셨다고 해서 이게 5천만 원으로 돌아오고 1억으로 돌아오고 이런 경우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다고. 근데 대신에 소자본 창업을 하면 좋은 것이 일단 자신의 먼저 사업을 영위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운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성공하시면 사업 확장의 길로 쓰실 수 있는 거고 실패하시게 되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길로 쓰실 수 있습니다.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실패하게 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작은 사업을 조금 더 쉽게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사업이나 창업 아니면 부업을 준비하시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쉽게 생각해서 쉽게 행동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앉아서 생각만 하는 거랑 그리고 행동을 해보고 생각을 하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셔서 쉽게 행동하고 쉽게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도 마지막까지 이제 소자본 창업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니면 뭐 창업이나 사업, 뭐 이런 스마트 스토어, 빈티지샵에 이제 좀 궁금점이나 아니면 저에 대한 개인적인 궁금점이 있으시다면 뭐 영상 댓글이나 아니면 메일 같은 경우로 날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고 친절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